8페이지 맨 위에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통상임금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여금이 제일 이슈가 돼요. 상여금. 그러면 만약에 상여금 지급 규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통상임금은 빠지죠. 그렇게 바꾸자 이거예요.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꾸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한테만 지급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통상임금에서 빠지죠. 그럼 회사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근로자는 불리하고 이렇게 회사 규정을 바꾸자는 겁니다. 가능하냐 이겁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회사 규정을 바꾸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해요. 이 취업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규예요. 사규. 그러니까 회사 전 직원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 쉽게 얘기하면 사규. 이 사규를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재직 중인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럼 통상임금에서 빠지죠. 통상임금에서 빠지면 각종 수당이 줄어들잖아요. 근로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이 취업규칙을 그렇게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그래서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그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려고 그러려면 상여금 지급을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한테만 지급한다. 이렇게 사규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양가로 4번 바로 위에 보면 소멸시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멸시효. 회사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맞춰갖고 그동안에 임금 조금 받은 거 올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소송을 냅니다. 소송. 근데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과거 3년간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요. 소멸시효는 3년인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 요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안 주잖아요. 임금체불이죠.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이에요.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월급이나 퇴직금 안 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처벌받아요. 처벌. 형사사건입니다. 이 형사사건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줬잖아요.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만약에 3년이 지났어요. 내가 퇴직한 지 4년이 지났어요. 그럼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 그러는 거예요. 나 월급하고 퇴직금 안 줬으니까 우리 사장님 처벌해 주세요. 요거는 5년이에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5년.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처벌받기 싫으면 줘야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3년인데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 중간 4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 이 대법원의 이 통상임금 이슈가 계류가 됐을 때 제가 어떤 그 변호사님이 강의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대법원이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 원고 측, 피고 측 회사를 대리해서 나가신 변호사님이 강의하는 거 들었습니다. 김현장에서 변호사실까 김현장. 근데 확실히 노무사가 바라보는 법률 관하고 변호사가 바라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노동법은 노무사가 더 잘하지만
노동법 외에 뭐 민법이나 뭐 형법이나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보는 것은 변호사가 확실히 잘 보더라고요. 거기서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의성시 원칙. 그래서 신의성시 원칙에 따라서 이거 뭐 배척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될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인정이 됐어요. 이 신의성시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합니다. 임금 인상. 그런데 그 노조하고 회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정기상여금은 통사임금에서 빼자. 그거를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하고 정기상여금은 통사임금을 뺀 상태에서 우리 5% 이상이 하자. 5%.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기상여금이 통사임금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걸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5% 인상을 안 했겠다는 거예요. 2%만 했을 거라는 거예요. 2%만. 그래서 이 신의선시 원칙 당초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통사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원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회사에다가 입사했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퇴직금 없다. 이 조건에 동의하면 입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딴 회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 인상도 좋고 업무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입사했습니다.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도 그러면 퇴직금 없는 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썼어요. 근로계약서에 3년간 퇴직금 없는 조건을 입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썼어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그런 내용 썼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나가갖고 그 근로계약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했어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감도장 찍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가서 공증받았어요. 공증.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어요. 뭔 지랄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퇴직금 없어. 무효입니다.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약속을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데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기상여금 빼겠다.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빼기로 했고 그거를 믿었다. 신뢰했다. 그거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그랬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겠다는 그 합의. 이거 묵시적인 합의라는 거예요. 묵시적인 합의. 그럼 뭐가 묵시적인 합의예요? 직원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합의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지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회사가 그거 빼고 주더라도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으면 합의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많아요. 신이치.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전환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1, 20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1, 20년 안에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게 명시적인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해갖고 우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겠습니다. 회사 사장하고 노동자 위원장이랑 사인한 거 그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묵시가 뭐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것도 합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신의칙에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급하지. 그래서 이게 결론이 이상하게 났어요. 그 당사자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무효. 왜?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했으면 소급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왜?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런 무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으면 소급해서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상하게 났어요. 그 반까지는 정확히 왔는데 결론은 영 딱 판이 났어요. 요게 신의치입니다. 신의치. 교재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양가로 4번 밑에 보시면 다만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도 방금 얘기했죠. 왜 무효라고요?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이더라도 신의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소급해서 청구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신의칙 요건을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신의칙 요건이 뭐냐면 9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게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을 못한다 이거예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정기상여금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정기상여금 하나. 두 번째, 그러한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인상률 등 그 밖의 임금 조건을 정하였을 것. 그 밑에 당구장 별표 보세요. 노사 합의에는 단체 협약 등 명시적 합의 이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간행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근로간행. 뭐가 근로간행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관행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3번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것.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소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옛날에 그 클릭비의 그 음주운전하는 거 누구죠? 김상혁인가 이름 맞나요? 김상혁이가 유명한 말 했죠. 내가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그 얘기했잖아요.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대요. 유명한 말 했죠. 이거 통상임금인데 소급하지 않는데요. 통상임금인데 소급하지 않아. 이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이 통상임금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시간의 수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연차 수당에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는 그 해고 예고 수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네 번째가 출산 휴가 수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교재에 없으니까요. 필요한 거는 메모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그거 주최측이랑 얘기해갖고요. 비즈포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어떤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월급에서 본인들 통상임금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상임금. 본인들 통상임금? 그러면 내가 받는 월급 있죠. 통상임금은 뭐예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 내 통상임금 얼마예요? 계산할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얼마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월 통상임금 계산을 받을 때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월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왜 그러냐면 통상임금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각종 수당 계산할 때. 각종 수당은 시간 단위로 카운트가 돼요. 시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월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시간당 통상임금이에요. 그러면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 통상임금 나누기 월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죠. 이 월 근로시간 몇 수로 나누면 돼요? 200? 그죠? 대부분의 회사는 209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월 통상임금이 계산해 봤더니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 나누기 209 하면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중요한 거는
이 209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9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209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주휴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주휴일. 이 주휴일이라는 건 뭐냐면 간병인 예를 들어볼게요. 간병인. 옛날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간병이 있습니다. 간병인.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간병인을 쓰고 일요일은 간병인이 쉬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합니다. 간병인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썼습니다. 일당 5만 원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끝나면 간병료를 청구합니다. 얼마 줘야 돼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근무해서 월화수목금토 6일 일당 5만 원. 얼마? 30만 원? 35만 원. 35만 원 줘야 됩니다. 35만 원? 아니 6일 일했는데 왜 7일 7일 주냐?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주일을 만근하면 그 중에 하루는 쉽니다. 이게 주휴일이에요. 주휴일.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서 쉽니다. 돈을. 그래서 쉬어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일주일을 만근하면 그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쉬는 거예요. 요일간은 상관없어요. 요일간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일요일날 쉬죠. 백화점은 월요일날 쉬죠. 예식장이나 뷔페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이 바빠요. 그래서 금토일날은 조금 더 일하고 너는 월요일날 쉬고 너는 화요일날 쉬고 너는 수요일날 쉬고 요게 주휴일입니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서 쉬는 겁니다.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지금 이 간병인처럼 일당으로 받거나 시간급으로 받으면 이 주휴라는 개념이 눈에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급.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 안에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날 쉰 거에 대한 대가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받는 월급 안에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날 8시간 쉰 거에 대한 대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주휴입니다. 주휴.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월 근로시간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데 이게 몇 시간 일한 대가냐 이거예요. 몇 시간 일한 대가. 시간으로 나눠야지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냐 이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죠. 40시간.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받는 월급은 일주일에 40시간 플러스 일요일 8시간에 쉰 거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8이 되죠. 요거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내가 궁금한 거는 일주일이 아니라 월이에요. 월 몇 시간 일하는지. 그러면 한 달은 4주니까 곱하기 4 하면 돼요? 아니죠.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1주 나누기 7일을 합니다. 7일. 그러면 하루가 되겠죠. 1년은 365일이죠. 곱하기 365일을 합니다. 그러면 1년이 되겠죠. 1년은 12달입니다. 나누기 12달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되겠죠. 요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208.56이 나옵니다. 반올림에서 209가 나오는 거예요. 209. 우리가 궁금한 것은 월 근로시간인데 다이렉트로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차례로 오는 겁니다. 중간에 쿠션을 2번 두고. 그래서 209라는 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9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 40시간 보세요. 이 40시간, 이거는 뭐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이에요. 8시간은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어디 갔어요? 토요일. 우리 회사에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해요.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공약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토요일을 앞으로는 4시간만큼 유급으로 하겠다.
노조위원장 공약이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당선이 되면 토요일을 4시간만큼 유급으로 하겠다. 유급으로. 그러면 요게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토요일을 4시간만큼 유급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4가 되죠. 4.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226이 나옵니다. 226. 그래서 여기 오신 회사 중에서 이 분모를 226으로 나누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는 토요일을 4시간만큼 유급을 하는 회사예요. 226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모가 209가 아니라 226이 됩니다.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불리하죠. 왜냐하면 월 통상임금은 고정돼 있는데 분모가 커지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들죠.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각종 수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유급이 유리해요? 무급이 유리해요? 무급이 유리한 거예요. 토요일은. 얼핏 들으면 토요일 유급이 더 유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토요일은 무급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돈 받아요. 유급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유급이에요. 일요일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유급이라고 했잖아요. 놀아도 돈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요일 유급입니다. 토요일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회사가 정하게 나갑니다. 회사가 정하게 나갑니다. 토요일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하게 나갑니다. 어디서 정해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런 데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 가서 암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아무 일도 없어요.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정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정하지 않았으면 무급으로 간주합니다. 정하지 않았으면 무급으로 간주해요. 왜? 무급이 근로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토요일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하기 나름인데 정한 바가 없으면 무급으로 간주합니다. 왜? 무급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월 통상임금에서 일반적인 회사는 209로 나눕니다. 209. 우리 회사는 226으로 나눈다. 그러면 토요일을 4시간만큼 유급 처리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들은 이 분모가 184인 회사도 있어요. 184. 혹시 있나요? 분모 184. 저 지하철 다닐 때 저희는 184였어요. 184면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많이 유리하죠. 많이. 왜? 지하철은 노조 힘이 세죠. 노조가 힘세서 우리는 184로 하자.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당 통상임금 이렇게 계산하고요. 다음에